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시가 50억짜리 부동산 자녀에게 그냥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양수도 방식을 통해서 넘길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 각각의 세부담을 숫자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법인으로 설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플랜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하려는 부동산은 비주거형 부동산이고요. 시가는 50억입니다. 아버지가 100%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이었고 20년 보유 중입니다. 자녀 2명에게 각각 50%씩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수도로 넘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수도는 말 그대로 매매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벽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12억 9천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시가로 구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녀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52억 3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즉, 자녀가 50억대를 들고 있어야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싸게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낮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시가거래와 동일하게 과세가 되면서요. 추가로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로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자녀들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바로 따라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증여세 15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취득세는 2억이 예상되어서 자녀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순간 7억 9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 이만큼의 자금도 없겠죠.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가 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요. 그 증여세 또한 대납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액이 28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의 케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나중이니까 아프겠지 싶은데 상속은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일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현 시점의 시가가 50억인 부동산 한 채와 기타 재산 10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가 22억 1천만 원 정도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억 6천만 원으로서 필요자금 규모는 2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상속 시점에 더 올라가 있다면 상속세 부담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재차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다시 내려올 때에 또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계산에서는 배우자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 문제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그만큼의 자금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로의 부동산 이전을 위한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주체를 자녀 개개인이 아니라 자녀가 포함된 법인으로 설계를 하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가족법인과의 거래 구조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절세가 아니라 증여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이전 플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현물 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을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할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를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당장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있는 대신에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이면서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 부동산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50억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A법인을 설립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아버지가 그 법인 지분 100%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로 구성된 B법인을 만들어서요. A법인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B법인으로 이전을 합니다. 무상이전, 저가양수도, 자본거래를 모두 조합해서 이전 플랜을 세우고요.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세부담을 낮추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A법인의 지분이 이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물출자 솔루션을 통해서 A법인의 지분을 전부 B법인에게 이전하는 데 예상되는 세부담은 7억에서 9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세부담은 이전 플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서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존 양수도 증여 상속 방법과 비교했을 때 최대 20억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플랜은 저가 양수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가 50억 부동산의 기준 최대 40억까지 대출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녀들로 구성된 C법인을 설립합니다. 대출 승인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고요.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 가액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저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사례에서는 46억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2억에서 4억 수준으로 선지급을 하고요. 대출로 35억에서 4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은 미지급으로 들 겁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남은 미지급금 잔금에 대한 처리만 남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상환과 채무 면제를 활용해서 플랜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양도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의 세부담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쳐서 15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방식 대비해서 최대 13억 이상이 절감이 되고요. 양수도 방식이 현물 출자에 비해서 세부담이 높은 이유는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월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수도가 완료된 이후에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자녀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고요. 상속재산에서 바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대표님께 더욱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물 출자의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이월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도 훨씬 탁월하죠. 그리고 소유권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죠. 승계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6년에서 10년의 장기 플랜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부담의 주체가 자녀법인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부담 또한 함께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수도 방식의 장점은 재산 이전이 한 번에 클리어하게 완료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현물 출자에 비해서 절차도 간단하고요. 세부담의 주체가 아버지여서 자녀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바로 제외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단점은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설계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넘어가는 대신에 양도대금이 아버지에게 지급되어야 해서 그만큼이 상속재산에 현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물 출자 방식이든 양수도 방식이든 가족법인은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절세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상이전, 저가 양수도, 차등배당, 채무면제, 자본거래 등의 방법을 모두 종합해서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설계가 자칫 잘못되면 불필요한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법인은 구조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서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개별 케이스는 부동산 현황이나 가족 상황이라든지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됩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